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에 진행되었던 교내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학년도 교내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탐구대회처럼 매년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3월쯤에 진행이 되고요. 1번 목적 보시면 중학생들에게 과학 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줌. 일시가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 이게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 2021년 3월 땡땡부터 3월 땡땡까지 이렇게 되겠죠. 출품 부문은 이 부문 보시면 부문에 생활과학 1과 생활과학 2가 있어요. 생활과학 1은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이고 생활과학 2는 실외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이에요. 그걸 구분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학습용품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습용품으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과학 완구 부분은 어린이들의 정서수나 지능개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완구로서 위험성이 없고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자원 재활용,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력으로 폐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절약, 에너지 개발 및 환경 보존 사업에 기여하고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웬만한 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출품할 수 없는 작품. 예선대회의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외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이거는 이제 내에서 상 받은 거. 그러니까 상을 받지 않으면 실은 조금 더 보수해가지고 내시면 돼요. 2번,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여러분 장난감 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3번, 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이 있는 작품. 예를 들어서 터진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런 작품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4번,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작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번,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작품. 그 아래 별표 보시면 표절작, 대리작, 타 대회 중복 응모, 기입상작, 그러니까 먼저 다른 대회에서 해서 상 받은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품 규격은 이게 발명품이요. 가로 100cm, 세로 90cm, 높이 60cm 이내 크기로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커지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발명품 규격 잘 보시고요. 예전에 이렇게 교육청 대회나 서울시대회 이렇게 가보면 서울시대회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작품들이 없지만 교육청 대회에서 봤을 때 작품 크기가 조금 크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작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작품 할 때 여러 번 만들거든요. 처음에 한번 딱 만든 걸 갖고 뚝딱 해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또 다시 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한 4-5번 대여섯 번 이렇게 막 고쳐서 조금 더 작게, 그러니까 요 규격에 맞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6번 시상계획. 시상계획 보시면 참가 인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시상함. 이거는 최우수상 없다고 해서 상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발명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수 학생은 시 예선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등에 추천됨. 7번 행사 방침은 본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발명품을 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상을 잘 하지는 않아요.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죠. 2번 생활과학 1, 생활과학 2, 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 재활용 중 모든 학생이 한 종목을 선택하여 참가한다. 공동작품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인 2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함. 근데 이제 1인 2작품 출품 시에는 상위 입상 작품만 시상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1인 1작품만 인정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3번 담당 과학교사가 각 반별로 우수작품 3개 이상을 취합하여 수리과학부로 제출한다. 지금 이게 중학교 안내문이에요. 초등학교 안내문이 아니라. 초등학교 안내문은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만들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본 행사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교내 예선과 병행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원교육지원청이잖아요. 서울에서도 하고요. 지난 영상에선 제가 뭐 서부교육청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내문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대부분 이런 발명대회나 탐구대회 같은 거 우리 학교에는 그 내용이 안 올라왔던데 그러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다른 중학교 또는 다른 고등학교, 다른 초등학교 들어가 보셔가지고 공지사항 보면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서 보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계시면 시청자분들의 학교에도 그 공지사항이 금방 올라올 거예요. 평가 기준은 창의 탐구성 40%, 실용성 40%, 노력성 10%, 경제성 10%의 비율로 심사한다. 너무 비싼 재료 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제품을 만들 때 막 폐품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서 재료들이 저렴하니까 그걸 사서 걔네들을 뭐 합친다든가 아니면 뭘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작품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발명품 대회는요, 보고서를 일단은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청 대회에 나간다면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교내 대회에서는 발명 요약서만 받으세요. 자, 2019년 교내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작품 요약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수원시에 있는 망포중학교 공지사항에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탐구 발표 대회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해서 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약서 같은 경우. 근데 발명품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한 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올라갈 때는 한 장으로 해서 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작품명은 뭐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어떤 거 뭐를 하는 거 무슨 무엇 뭐 기능이 더 좋아지는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출품 부문은 생활과학 1, 생활과학 2, 학습용품, 과학 완구, 자원 재활용. 출품 학생은 소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름 쓰고 교과 담당 교사 이제 그 담당 선생님 발명품 경진대회 담당하시는 선생님 이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격은 이제 소속 학교 어디 중학교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제작 동기가 나와 있어요. 왜 이걸 이제 만들게 됐는지.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다가 뉴스를 듣다가 아빠랑 얘기하다가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걸 보다가 또는 동생이 뭐 연필을 뭐를 하는 걸 보다가 친구가 노는 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요약서에 보면은 제작 동기 옆에 오른쪽에 그렇죠. 탐구 발표 그 요약서처럼 똑같이 여기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박스에다가 발명품 사진을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발명품 제작하는 사진을 넣으시든가. 마찬가지로 얼굴 나오시면 안 돼요. 손이랑 작품만 나오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손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작품만 이렇게 찍으셔서 내셔도 돼요. 작품 요약은 200자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작품이 왜 뛰어난가? 내 작품이 왜 경제성이 있나? 그 아까 저희 그 작품 만들 때 심사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창의성, 경제성, 그 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뭐 노력성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별로 점수가 40%, 10%, 몇 점, 몇 퍼센트 이렇게 점수 배점되어 있는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좀 전에 봤던 영상 하단부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조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내용 그 말을 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내 작품은 이런 면에서 창의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돼요. 과학적인 원리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동네에 있는 모든 폐품, 재활용 시장 아니면 재활용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품이나 장치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또는 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작품은 경제적이다.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을 때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는데 제작 내용. 작품 설명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약 정리. 작품 그림, 도면 또는 사진 첨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만들 거를 미리 한번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연필로. 근데 연필로만 그리면 흐려지니까 연필로 그리시고 난 다음에 그 사인펜 있죠?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한 번 더 하세요. 빨간색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까만색으로 해서 테두리를 해서 눈에 딱 띄게 하고 각각 명칭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걸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도안이나 또는 그 사진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좀 전에 뭐 썼냐면 작품 요약 200자 이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거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게 들어간 상태에서 아래다가 한 편 더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대표로 해서 학교 대표로 해서 뽑으시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장으로 딱 줄어요. 한 장으로.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제작 내용에서 사진만 일면에 와서 제작 동기 옆에 위치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서울특별시 교육청 과학전시관 사이트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발명품 경진대회 있죠. 이거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전 영상에 이거 서울교육청 과학전시관에 관련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입상작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라는 데를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장려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이 안내문들이 있어요. 여자 고등학교 뭐 막 있는데 언주 중학교 거. 근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요약서만 있을 거예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교육청 대회 가실 때는 보고서도 똑같이 작성을 해요. 근데 보고서 양식은 탐구 발표 양식이랑 같아요. 같은데 사진만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말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요약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요약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이 한 걸 보는 거잖아요. 메르카토르 도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고무세계 지도. 아마 이 친구는 분야가 이게 장난감이니까 뭐 학습용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남 서초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 이거는 전국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일 제작 동기 이렇게 보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들어진 지도를 활용한다. 이 도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면적의 왜곡 현상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훌륭하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와, 나는 이런 거 생각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면 돼요. 그리고 발명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발표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발명 대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서 뚝딱 이렇게 못 만들어요.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올해도 해보고 올해 또 뭐 다른 대회 있다고 그러면 또 해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되는 친구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잘 못해도 되거든요. 그때는 실은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상위에 좀 좋은 학교를 가시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 안 나와요, 생각이. 그리고 평소 때 발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메모를 항상 해두세요. 아,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거 불편한데? 제일 좋은 거는 불편한 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불편한 점이 뭐냐고.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연필을 쥐면서 쓸 때 불편한 점 뭐예요? 또는 풀칠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뭐예요? 또는 엄마한테 여쭤보실 때 엄마 프라이팬 쓸 때 불편한 점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품 내용 보시면 작품 요약 이제 쭉 했는데 이게 본 작품은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들어 세기 지도의 면적 왜곡 형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면을 탄성이 있는 고무 소재로 만들어 지구본과 평면 세기 지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제 독창성 있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조사 결과, 제작 결과. 근데 이제 내용이 딱 이게 한 페이지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 썼죠. 그러니까 이 요약서 쓰는 것도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좀 전에 이 요약서 들어오기 전에 아까 입상작 있는데 봤잖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 입상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그 과학전시관 사이트 들어오셔서 입상작에서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